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매주 월요일 밤에 먼데이 나잇 풋볼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주말에 있었던 경기들을 리뷰를 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한 뒤 첫 방송에서 이번 시즌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카렌 카니, 제이미 캐러거, 게리 네빌이 각각 우승팀과 챔스 진출팀, 유로파 진출팀까지 여러 팀들을 예측했는데 토트넘은 없었죠. 이 세 명의 패널은 공통적으로 맨시티, 아스날, 맨유, 리버풀, 첼시가 상위권에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은 한 자리에 뉴캐슬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스톤 빌라가 들어가느냐의 차이였죠. 그런데 뉴캐슬이나 아스톤 빌라를 뺀 5팀은 기존의 빅6라고 불리던 익숙한 팀들입니다. 거기서 딱 토트넘만 빠진 목록인데요. 지난 시즌 12위였던 첼시는 상위권이라고 보고 8위였던 토트넘은 또 중위권이라는 게 현재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스날, 맨시티, 맨유는 시즌 첫 경기 승리, 첼시와 리버풀은 서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명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다고 치죠. 그리고 뉴캐슬도 아스톤 빌라를 무려 5대1로 시원하게 격파해버렸으니까 강한 거 맞고요. 그런데 5실점을 한 아스톤 빌라보다 토트넘이 더 낮을 거라고 한 예측들은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 2대2로 비겼다는 점은 상위권 경쟁이 힘들 거라고 본 것 같은데 포스테코글루는 사실 셀틱에 부임했을 때도 저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강하게 전방부터 압박을 하면서 후방 수비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뒷공간이 비는 경우가 많은 전술이거든요. 하지만 셀틱은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전술로 첫 시즌에 리그와 스코티시 리그컵에서 우승했고 다음 시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 국내 대회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브렌트포드전에서 수비 불안이 있었고 공격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분명 고쳐야 할 점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포지션인데요.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인 케인의 빈자리를 히샬리송으로는 채우지 못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스톤 빌라, 셀틱, 첼시 등에서 활약했던 전설적인 아일랜드 공격수인 카스카리노는 영국 매체인 타임시즈와의 인터뷰에서 히샬리송이 한참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은 수비수였다. 히샬리송에게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 케인의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히샬리송은 브렌트포드전에서 손흥민, 클루셉스키와 함께 호흡하지도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면서 히샬리송이 케인을 대체할 수 없다는 혹평을 쏟아낸 카스카리노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로이킨 역시 토트넘에는 다른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고 했죠. 케인의 미넨 이적은 선수에게 좋은 일이고 토트넘에게도 많은 돈을 줬다. 이제 감독은 집중해서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수 있다라면서 케인을 대체할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해야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맨시티 출신의 미카 리차즈도 로이킨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히샬리송만으로는 시즌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히샬리송을 중앙 스트라이커로 쓰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최근 토트넘은 벨기에 리그에서 21살의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리그 22경기 16득점 6도움으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벨기에로 이적한 나이지리아의 기프트 오르반이 그 주인공이죠. 오르반은 올 1월에 벨기에의 헨트로 이적해서 유로파 16강 2차전에서 불과 3분 25초 만에 헤트트릭을 기록한 폭발적인 선수입니다. 참고로 이 기록은 챔스와 유로파 본선을 통틀어서 역대 최단기간 헤트트릭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리그에서도 지금까지 18경기에 출전해서 16득점 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가 18개,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1개씩 올리는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축구 매체인 풋볼 런던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오르반의 이름이 토트넘의 영입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도 토트넘이 곧 공식적인 제안을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헨트의 공격수 오르반을 영입하기 위해 곧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면서 오르반의 토트넘 이적설을 보도한 겁니다. 예상 이적료는 2,500만 파운드로 한화로 424억 정도에 영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히샬리송이 토트넘의 스트라이커를 맡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당연히 맞습니다. 지난 시즌 내내 리그 득점이 한 골뿐이고 이번 개막전에서도 슈팅 2개에 그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히샬리송이 얼마인지 기억하시죠? 기본 이적료가 오르반의 2배인 5천만 파운드, 여기에 부대조항 1,000만 파운드까지 더하면 최근 환율로 한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비싼 6천만 파운드의 히샬리송 대신 다시 2,500만 파운드의 오르반을 영입해서 스트라이커 공백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오르반이 노르웨이와 벨기에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건 부정하지 않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분명 차원이 다릅니다. 히샬리송은 이미 같은 리그는 에버턴에서 시즌 2자릿수 득점을 하던 선수였지만 토트넘에서 스트라이커 역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빅리그 경험이 없는 21살 유망주가 히샬리송보다 더 잘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도박이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에는 이런 불확실한 도박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스트라이커 자리에 세우는 손흥민 원톱 전술이 그 해답입니다. 토트넘 전문 기자인 골드 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히샬리송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다. 다른 옵션들이 있을 것이고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히샬리송이 아닌 손흥민이 중앙에서는 손흥민 원톱 전술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을 역임했던 해리 레즈넵도 영국 방송을 통해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히샬리송은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당연히 작년보다 훨씬 잘해줘야 한다. 나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뛰어야 한다고 본다. 손흥민을 중앙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면 그가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최소 15골에서 20골은 넣어줄 것이다 라면서 히샬리송이 아닌 손흥민이 중앙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지난 경기 이후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쓰자는 말이 있었는데 전문가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손흥민 원톱 가능성이 있는 것 같죠. 네. 포스테코글로 감독 역시 공식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에서 손흥민이 중앙에 뛸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확실히 손흥민을 스트라이커 옵션으로 고려 중이다라면서 손흥민이 원톱으로 플레이하는 전술을 이미 구상한 적이 있다고 밝혔죠. 포스테코글루는 이미 셀틱에서도 비슷하게 윙어였던 후르아시 쿄고를 스트라이커로 바꾸어서 리그 득점왕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쿄고는 지난 시즌 리그 36경기에서 무려 총 27득점, 2도움을 올리면서 득점왕이 됐는데 주로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후방에 침투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 거고요. 여기에 양발로 모두 마무리가 가능하니까 손흥민이 원톱에 선다면 쿄고보다 훨씬 위협적인 득점원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네. 쿄고가 27골이면 손흥민이 30골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다가오는 메뉴전에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와서 헤드트릭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떤가요? 네. 울버햄튼전 보니까 메뉴 미드필더진이 생각보다 맥을 못 쓰는 느낌이던데 메디슨의 킬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득점 이번 주말에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